예, 시황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멘탈이 중요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사실은 멘탈보다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믿음, 시장에 대한 믿음, 기업에 대한 믿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면 시장도 계속 빠질까? 7번이라는 건 뭐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 3번, 4번, 뭐 6번, 7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시장은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이제는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관심 종목까지 볼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이 급락하는 중인데요. 어제의 반등. 예, 자리를 좀 잡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 조정의 연속성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재밌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감을 가져다 준 시장인데 금리 인상이 이제 몇 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강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어떤 의욕들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고,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나스닥이 4.8%까지 우리 한국 시간으로 2시 정도에 4.8% 이상 밀리다가 그 이후에 빠르게 돌려줬는데, 어제 밀리는 과정을 보면 특별하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하게 올라간다든가 유가가 강하게 상승한다든가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빠졌던 게 아니라 금리도 하락을 하고 유가도 하락하는 가운데서 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최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진콜 매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가격 하락폭이 일정 수준 심화되고 나서 강제적인 매물들이 출회되고 그 매물들이 정리되고 난 후에 잠시 매물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서 가격을 되돌려주는 시점에 미국은 공매도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부분들도 같이 이제 동참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매물 공백기를 틈타서 가격의 리바운딩을 어제 한국 시간으로 2시 이후부터 6시까지 나타났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어떤 재료의 어떤 부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내재 가치,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금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떠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것 같고요. 강제적인 매물들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2시 이전에 급격하게 나타나주고 되돌려주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지만 물론 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바로 돌려준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2시 이후에 돌려주는 가운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가를 보면 최근에 낙폭 가세했던 종목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심화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소프트웨어도 관련된 종목들,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로브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돌려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장치 산업들 동반해주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하락폭도 지수의 하락폭 수준이 되겠지만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한 4,000개 정도 되는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최근 한 40%에서 50% 정도 단기간에 한 2달 사이에 그렇게 낙폭이 과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가격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개장 후에 어제 저점을 기록했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13,100포인트 정도 수준이겠죠. 그 수준을 다시 하회하는 수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마진콜의 매물들이 출회하면서 시장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단기 급격한 반강제적인 마진콜에 해당되는 매물들은 일단 중단이 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예. 항상 이제 주가가 급락해서 반등할 때는 연속성을 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미국 증시 지난해 잘 갈 때 우리 증시는 못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오히려 더 많이 흔들려서 불안한 그만큼 우리 시장이 사실은 유동성도 있고
이 활력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국내 증시가 불안합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우리 시장이 1월달 이제 개장되고 나서부터 계속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년 한 해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또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중에 사실은 기업 본연의 어떤 계제 가치를 따져서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시장 내부적인 어떤 수급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공무주 청약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특히 패시브 펀드 쪽 자금들이 워낙 시장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 근자의 운용사들의 주요 판매 상품인 ETF다 보니까 ETF에 반강제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들 때문에 리밸런싱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국내 기관들의 매도도 일정 수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번 주에 27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 전체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도 따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 있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전폭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내부의 수급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분들이 불안감을 증폭시켜주는 요소들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전혀 관계없이 뭐 어떤 회사가 실적이 좋다, 실적이 나쁘다와 관계없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한 투자 심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요인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게 이제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고 난 후에 움직이는 어떤 가격의 변화, 그리고 시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반응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야만이 시장 참여자들이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이제 오스테미 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의 공장 화재, 효성 TNC 울산 공장 화재, 그러니까 시장을 압박하는 불안 요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전복시키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움직임보다 내가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받게 되는 심리적 어떤 변화의 폭이 월등히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지배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은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심화되고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역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면 고점 대비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위 말해서 눌림목 매수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가가 형성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손해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보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월등히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간에 10%씩 빠지는 게 아니라 1, 2%씩만 움직이더라도, 호가 한두 개만 움직이더라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심리적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그게 결국은 시장 전체에 군중으로 연결되고 이게 일종의 투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제까지 나타난 현상은 장중에 매물들이 출회되더라도 매물의 강도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매물의 강도는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매도를 하지 않고 가격이 일정 수준 되돌려 줄 때를 기다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 전반적으로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매수자들의 불안한 심리, 매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사러 들어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량의 매도에도 가격의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건데, 오늘은 공격적인 어떤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시장이 바닥이 언제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빠르면 오늘이고요. 늦으면 내일일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거래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극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잘 극복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 있는 상황에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좀 일부 사야 되느냐 고민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답을 좀 주셨고요. 단기적인 시황의 저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금리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약간 상수화되는 분위기고 이제 그것보다는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실적을 네네.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리가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게 되면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의 구분이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나쁜 회사들이 좋아지는 거죠. 유동성이 공급될 때. 그러나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 혹은 매출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실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자 부담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의 구분이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본격적으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분의 척도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좋은 회사와 실적이 나쁜 회사 그리고 앞으로 내부에 잉여 현금이 많은 회사와 작은 회사의 구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현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시장 참여자들이 선택하게 되거든요.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시장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자금도 주식을 떠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데 그 상존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을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지켜볼 것인가, 포인트를 찾을 것인가 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뭐 한계 기업들 자금들을 지원해주면서 그 기업들이 살아날 것이야.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적자를 보다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가능성보다는 좋은 회사들이 더 좋아지는 현상으로 가게 되고 나쁜 회사들이 더 나빠지는 어떤 그런 기업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척도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매출을 제대로 일으키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다른 시기보다는. 대외적인 이제 변수가 좀 거치고 이제 실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뭐 원래 4분기가 뭐 주로 이제 뭐 특수적인 요인, 상여금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다가 별로 그닥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좀 실적 얘기를 해도 답답한데요. 결국 이게 연간 실적을 봐야 되나요? 실적 기반에서 유망 종목으로 보시는 기업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 실적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인데 시장은 항상 분기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죠. 특히 분기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기관 투자가들 때문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수없이 경쟁하고 있는 경쟁 체제 하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실 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분기 실적들을 조금씩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실적보다 이제 2021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올해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어느 기업들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작년 한 해 되게 힘을 펴지 못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하이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그다음에 PCB 쪽 이런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쪽 조그만 기업들 물론 작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신텍, 원익 IPS, 유진테크, 파트론 그리고 오늘의 STI 이런 종목들 사실 종목명은 좀 낯설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부터 파생된 업황의 호조를 실제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 2차전지는 누누이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정리를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잘못되면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네네.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분기 실적보다 올해 연간 실적이 잘 될 쪽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반도체 IT 쪽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성장 섹터에 대한 것도 우리 홍성학 대표님 시각에서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성장하는 섹터도 일정 부분 가지고 기회를 모색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성장하는 sek터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쪽은 어느 쪽이죠? 일단 반도체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네.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 부분과 연결돼서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도 시장이 같이 매기가 형성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또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AI, 2차전지 이렇게 다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크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ICT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에 보통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떠냐. 1월 첫째 주에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라고 불리는 산업재 종목들이 잠깐 반짝했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매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안은 우리 시장에서는 핵심적인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유망한 대안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소위 말해서 정말 힘들어지는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은 더더욱 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남는 쪽은 IT 쪽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한데요. 분기 실적도 많이 보지만 더 큰 흐름은 연간 실적을 봐야 된다.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의 흐름을 좀 길게 보면 되는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당장 오늘 주가가 2% 빠지는데 어려운데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안정감을 좀 더 갖게 됐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네. 홍성학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